안녕하십니까? 부요한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민 사무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행 부산본부장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교수님을 통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제기한 본질적인 문제를 흐리고 지역 말단적인 것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재민 사무관이 제기한 본질적인 문제는 법치국가,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의 행정 모습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점을 크게 사례로 들었었는데요. 하나는 바이백이고 하나는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은 이 바이백 문제와 관련해서 바이백은 조기 상환과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1조 원 국채를 조기 상환하려 했다가 안 한 것이 아니라 사들이고 그만큼 다시 발행을 한다. 1조 원.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채의 총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죠. 만기일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렇다면 신재민 사무관이 제기한 핵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신재민 사무관은 정부가 적법한 결정 과정을 거쳐서 한 달 전에 공고를 내었던 내용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면서 하루 전에 갑자기 그것을 취소해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헌법 원리에 따르는 법치국가의 행정 모습인가? 이러한 데에 그의 문제 제기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결과로서는 직접 관련자들에게 손해가 끼쳐지겠죠. 한 달 전부터 이것을 준비해 왔던 채권 관련 업계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은 이들을 채권쟁이들이라면서 비하적인 표현을 써서 지칭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신 사무관의 태도는 오히려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들의 손해를 남의 일로만 여기지 않는 바람직한 공무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혼란이 초래되겠죠. 그리고 금리의 인상까지 초래됐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신 사무관은 책임감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이 부정적인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일선의 공무원과 실무 관료는 적법한 결정의 절차에 따른 그 한 달 전부터 공고된 내용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고 하루 전에 상부의 일종의 정무적 판단 운운하면서 취소시켜버리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충격을 주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납득할 만하게 덮을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국익이나 어떤 사회적 이익이 있었을까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은 바이백이 조기 상환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 하루 전 취소의 부정적 효과를 덮을 만한 다른 국익이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신 사무관이 제기하고 있는 법치 행정을 따르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지 오히려 신 사무관을 뭘 모르는 사람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고려대 교수님의 지적을 보겠습니다. 고려대 교수님이 지적한 것은 적자국채 문제인데요. 초과세수, 즉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으로 국채를 갚아서 국가 채무의 규모를 줄이는 그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 말씀은 초과세수, 즉 세금이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거치는 15조나 많이 거쳤다고 그러죠. 예상보다 그 추세에 따르면.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반드시 법적으로 국가 채무의 규모를 줄일 의무가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법에 되어 있지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거 역시 신사무관이 뭘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신사무관이 문제 제기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겠다고 기재부는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보도자료까지 작성했습니다. 보도자료까지 갔다는 것은 이미 얼마나 많은 진행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도자료까지 갔던 그 결정을 청와대 비서관의 전화 한 통으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신 사무관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입니다. 법치주의 헌법 원리에 따르는 법치국가의 행정 모습이 과연 이런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하는 인치, 적법 절차에 따른 의사 결정을 무시하는 인치, 법치가 아닌 인치, 행정각부, 각 공무원에게 배분된 고유한 권한을 무시하는 청와대의 군림을 지적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사무관이 더욱 자신의 문제 제기를 하게 된 배경에는 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이런 법치 행정, 적법 절차와 관련해서 아주 높은 기준을 내세우면서 이전 정부를 공격한 것이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촛불 시위를 격화시켰고 역대 정부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내용 전체를 이게 나라냐라면서 몰아붙이고 아주 높은 수준의 법치 행정과 적법 절차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선동했고 심하게 표현하면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촛불 시위에 참여까지 했던 신 사무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사태를 본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자 신 사무관은 문 정권이 자신들은 높은 기준의 법치 행정과 적법 절차를 준수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악한 행위입니다. 남에게는 높은 기준을 세워서 심지어 정권을 빼앗아오기까지 했는데 자신은 그것을 따를 높은 기준을 따를 의도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 사무관이 깨달은 어떤 비참한 심정만이 아니고 국민적인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를 일선에서 절감한 신재민 사무관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번 일로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재민 사무관의 고민에 더 깊숙이 내려가면 뭐가 깔려 있느냐? 문 정권이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 국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을 공유하고 있는 것일까?까지 사실 회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국채 상환 계획을 취소하는 데서 나타났는데요. 불필요한 적자 국채를 정무적 판단 운운하면서 나중에 자신들의 과오를 가리고 전 정권의 잘못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최대치로 발행을 하면 불필요한 국채로 이자 비용만 연 2천억 원이 든다고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고려대 교수의 지적과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의 지적과 다른 한편에 놓인 신재민 사무관의 의분, 어느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의 방향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백에 쓰여지지 않고 남겨진 1조 원, 이것은 국가재정법상 세계 잉여금이라는 말로 불려지면서 원래 예산에 잡혀있지 않았던 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전결사항으로 상당히 자유롭게 쓰여질 수 있는 돈으로 처리됩니다. 그 규모가 무려 1조 원입니다. 자, 2017년에 발생한 이 1조 원의 돈, 이것이 어떻게 쓰여진 것일까요?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숨겨진 이 핵폭탄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정조사든 어떤 이름이든 이 1조 원의 돈이 과연 어떻게 쓰여졌는지 철저한 국민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북 관계에서 많은 의혹이 있는 가운데 더욱더 그 사용처에 대한 의혹은 완전히 해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재민 사무관의 철저한 신변 보호와 안전 또 쾌유를 빌면서 이상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